다른 사내 하나가 인상을 찌푸렸다. 도망이 아니면 뭡니까? 숨이 넘어가던데요.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은 길을 찾는다. 그는 바닥에 남은 진흙 자국을 발끝으로 가볍게 눌렀다. 저건 상대를 재는 움직임이다. 그의 시선이 절벽 방향으로 향했다. 속도를 계산했고 지형을 골랐고 한 번도 우릴 정면으로 보지 않았다. 잠시 침묵. 무공은 없다. 사내가 말했다. 하지만 싸우는 방식은 이미 완성돼 있다. 그 말에 한 명이 악게 웃었다. 그래도 결국 도망쳤잖습니까? 그 사내 진묵은 웃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문제다. 그는 손을 들어 절벽 아래로 떨어진 사내가 사라진 방향을 가리켰다. 저 상황에서 대부분은 싸우다 죽거나 겁에 질려 실수를 한다. 진묵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런데 저 아이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순간을 정확히 골라 판을 접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건 본능이 아니다. 습관이다. 사내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즉,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위험하다는 겁니까? 진묵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귀찮은 정도지. 그러나 그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저 아이가 검을 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내 하나가 흠칫했다. 설마 가능하겠습니까? 진묵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연화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봤다. 숲 너머 이미 보이지 않는 곳 살아남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확신에 가까운 말이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것들은 진묵은 고개를 돌려 사내들을 보았다. 대개 반드시 돌아온다. 잠시 정적. 쫓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물었다. 진묵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니다. 그는 돌아서며 덧붙였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 사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다. 진묵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다음에 만날 땐 저 아이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예언처럼 남았다. 그리고 그 순간 숨 넘어 고검각 방향에서 아주 희미하게 바람이 울렸다. 마치 오래된 거미 한 번 숨을 고르는 것처럼 숲의 소리가 멀어졌다. 연화는 아직 달리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도망을 끝낸 상태였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반 박자 늦게 따라왔다. 넘어지면 끝이다. 그 생각 하나로 다리를 움직였다. 숨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쪽이 더 길어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갈비뼈 안쪽이 타들어갔다. 등 뒤에서 더 이상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불안했다. 놔줬다. 연화는 그걸 바로 이해했다. 놓아줄 때의 침묵이었다. 그래서 더 멈출 수 없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몸이 먼저 움찔했고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검기가 따라오는 듯 느껴졌다. 시야 가장자리가 어두워졌다. 손끝의 감각이 하나씩 빠져나갔다. 그때 숲의 끝이 보였다. 나무가 끊기고 앞이 갑자기 열렸다. 무너진 건물의 그림자. 기둥은 반쯤 부러져 있었고 지붕은 내려앉아 하늘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현판 하나가 겨우 글자를 남기고 있었다. 고검각 견화는 그 글자를 또렷하게 읽지 못했다. 그러나 시선이 떼어지지 않았다. 사람이 살던 곳, 검이 있던 곳, 그 두 가지 생각이 희미한 희망처럼 가슴에 남았다. 연화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안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숨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바닥에는 오래된 검집들이 부서진 채 흩어져 있었고 녹슨 칼날이 흙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한데 수련의 소리로 가득했을 공간은 이제 바람만이 드나들고 있었다. 연화는 그제야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다. 조금만 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마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차가운 눈빛, 웃지 않던 사내의 목소리. 또 오면 연화의 손이 바닥을 긁었다. 움직이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시야가 기울어졌다. 연화는 고검각의 중앙, 부러진 기둥 옆으로 쓰러졌다. 바닥에 냉기가 등을 파고들었다. 피가 흙에 스며들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런데 이상했다. 피가 전부 스며들지 않았다. 바닥 한 지점에서 연화의 피가 멈췄다. 스며들다 말고 표면 위에 맺혀 있었다. 연화는 흐려지는 시야로 그 지점을 보았다. 녹슨 검들 사이에 딱 하나, 끝이 부러졌는데도 녹이 슬지 않은 짧은 검편, 흙 위에 놓여 있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두고 간 것처럼 손이 떨렸다. 연화는 그 검편에 손을 뻗으려 했다. 그 순간 손바닥 안쪽 굳은 살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소리도 아니고 빛도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했다. 반응. 마치 껌이 그녀를 인식한 것처럼 연화의 숨이 잠시 멎었다. 바람이 고검각 안을 스쳤다. 서걱, 녹슨 검들이 일제히 울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 아주 오래된 검을 천천히 뽑는 듯한 소리였다. 여기서 연화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끝나면 안 된다. 그러나 정신력마저 몸을 붙잡아 두지 못했다. 시야가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차갑지 않은 바닥의 감촉과 손끝 가까이에서 미세하게 살아있는 기척. 폐허가 된 고검각 안에서 검화는 그렇게 쓰러졌다. 아직 피지 못한 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듯 조용했다. 빗방울은 굵지 않았지만 근질겼고 하늘은 낮은 회색으로 짓눌려 있었다. 젖은 땅에 차가운 김이 올라왔고 바람은 비를 실어 상처처럼 스며들게 했다. 고검각이 폐허 위로 비가 떨어졌다. 부러진 기둥을 타고 흐르고 녹슨 검 위에 떨어져 탁한 소리를 냈다. 한대 검명으로 가득했을 그 자리는 이제 비와 바람만이 드나드는 죽은 땅이 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고검각 바깥 비를 가르며 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노인이었다. 허리는 곧았지만 걸음은 느렸고 비를 맞고 있음에도 서두르지 않았다. 겉옷은 오래되어 색을 알 수 없었고 머리칼은 희끗했으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노인은 잠시 폐허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검각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이미 안쪽을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멈췄다. 쓰러진 소녀가 보였다.